자, 그럼 우리가 백스윙 때 왼손목에 코킹이 왜 필요할까요? 자, 근데 두 번째 지렛대를 작동을 안 해도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속도가 뭐가 만들까요?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파워 시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가 만들까요? 다운스윙에 필요한 이 클럽 헤드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가장 시드 파워. 중력 아닐까요? 중력? 무거운 물체는 더 위에서 더 떨어질수록 가속이 더 많아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왼손목 코킹 없이 이렇게 가면 헤드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가지만, 그리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얘를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 움직이고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도 중력에 의한 가속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몸이 이 자리를 찾아와서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방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내려올 때도 우리가 이제 뭐가 또 필요할 수 있냐면 각운동 보존의 법칙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조금 보면 이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공식이에요. 자,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몸에 움직이는 이 구심력. 그러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발생을 하겠죠. 내려올 때 우리가 구심력을 크다는 얘기는 원심력도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대요. 질량,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이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디어스만 알면 되거든요. 구심력이 크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구심력이 커질까요? 스윙에 필요한 반지름은 어디죠? 어깨부터 헤드까지죠. 이거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지름을 작게 하는 방법? 왼손목 코킹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 구심력을 크게 하려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올 때,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구심력이 크다는 얘기는 이 반대쪽으로 이 몸의 움직임, 왼쪽이 비켜주는 이 움직임이 빠른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커지려면 여기 공식에 비하면 이 반지름이 작아지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를 하라고 해서 왼손목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것도 내려올 때 최대한 이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져야지 내려올 때 구심력이 커져서 클럽 헤드의 원심력이 커져서 스피드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임팩트 순간에 속도는 계속 증가를 할까요? 아니면 감속을 할까요? 임팩트 순간, 임팩트로 접근하면서 점점 가속이 될까요? 근데 이걸로 따지면 임팩트로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로 접근하면 할수록 왼손목 코킹은 점점점 펴지면 이 반지름은, 그러면 이 구심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커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속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게, 내가 인위적으로 임팩트 순간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클럽 스피드가 또 이제 극대화된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감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연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연아가 빨리 돌 때는 이게 팔을 모으고 속도를 높이면 이게 팔을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려면 이 속도가 이렇게 반지름의 아크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윙으로 따지면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서 얘는 점점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지만 감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몸을 이렇게 잡아서 자동차가 달리던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관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제어가 안 될까요? 우리가 클럽의 세 가지 중에 만약에 그 움직임이 맞아서 그 가속이 맞다고 치면 클럽 헤드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할 때는 더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가속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딱 하면 왼손목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벤트가 되죠. 그럼 아무리 얘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맞기 전에 얘가 벤트가 되면 그 클럽 스윙 아크의 길이도 짧아지면서 되게 비효율적인 스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핑 머신에서는 얘가 감속이 되더라도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얘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이 비켜주고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서 이 프레셔 포인트 압력의 3번의 압력을 이렇게 유지하면 감속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체감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감속이 되는 건지 가속이 되는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우리가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 자, 존 램이거든요. 자, 요게 속도고 요 밑에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요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백스윙을 하면은 클럽 헤드 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는 순간 속도가 갑자기 감속을 하죠.
왜 감속을 했을까요? 이때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 거의 백스윙 탑에서는 거의 속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전환을 하기 때문에 바이킹처럼 반대쪽으로 가면 속도가 줄어야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려올 때 속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속도가 확 올라갔다가 그럼 가속이 붙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임팩트 전에 속도가 뚝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이 아크가 커지니까 이게 각원동 보존의 법칙인 거잖아요. 이거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를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움직여주면 그 감속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자,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시간이 저기서 0.75예요. 근데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0.25초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존님은 조금 더 느리네요. 그러니까 맥스가 여기네요. 거의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일 때가 맥스이고 가면 갈수록 감속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몸이 멈춘다고 해서 이게 가속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